네, 경찰이 이른바 모텔 잔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서 오늘로 예정됐던 신상공개위원회도 연기됐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1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유해 가습기 살균제가 일선 군부대에서도 12년 동안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모텔 잔혹 살인 사건. 일단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8일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 모텔에서 모텔 종업원이었던 지금 현재 이 피의자가 예. 그 모텔 투숙 계획을 이제 살해를 하고 예. 그 사체를 그 또 훼손한 다음에 예. 그걸 한강에다가 이제 뭐 유기한 거죠. 버린 예, 건데 예, 예. 그것이 뒤늦게 며칠 있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발견되고 예. 그래서 그 바로 그 범죄로 이제 피의자로 그 혐의자로 좁혀지니까 바로 이제 자수한 사건인데요. 예, 예. 범죄 수법이 굉장히 잔인혹할 뿐만 아니라 그 체포된 후에 반응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예, 뭐 보통은 고개를 숙이고 예. 뭐 어떻든 간에 이제 피해자 유족들에게 뭐 사과를 한다든가 예. 뭐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데 네. 지금 이 피의자는 오히려 큰 소리로 그 이미 고인이 되신 피해자한테 다음 생에 또 그러면은 죽는다. 제가 뭐 법적 경력을 하면서 이런 사건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굉장히 그래도 많은 국민들도 좀 충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피의자가 구속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일단 배경은 있을 텐데 뭐 저런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따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범죄가 이제 살인이라는 게 매우 중대한 범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본인의 진술만 있지만은 뭐 더 또 증거라든가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증거들이 또 인멸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구속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안입니다. 예.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영장 심사를 받은 이후에도 본인이 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또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도 유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를 했단 말이죠. 이런 심리를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 뭐 신빙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보장되지는 않지만 네. 이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피해자가 뭐 시비를 걸었다. 예. 그리고 뭐 투숙료를 뭐 지불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렇게 시비를 벌었다고 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는 뭐 그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그 시체를 자꾸 요새 훼손되는 예. 굉장히 강력 범죄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훼손해서 그거를 이제 그 유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피해자 유족들은 저도 뭐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있긴 하지만 유족들이 예. 그 굉장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네네. 예를 들면은 이 사체가 굉장히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는 그 정신병력을 한번 예. 과거에 그런 병력이 있는지 예. 한번 좀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이 피의자는 뭐 반성의 기색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잔혹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 신중하게 이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대로 신상공개위원회도 연기가 됐다고 하고요.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원래 범행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고 예. 이제 또 중대한 범죄이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신상 공개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드는데요. 네. 지금 오늘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이 피의자의 반응이 예. 이건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 네네. 좀 정신병력을 좀 조사를 해서 예. 진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신상 공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면 정상적인 어떤 판단에서 예. 행동하거나 말을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 사실은 공개될 여지도 없는데요. 한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고민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정신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범죄에 대해서 신상 정보 공개 여부에 어떻게 보면
적용될지 안 될지 가장 크게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에 그 비교될 만한 사안들이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상 공개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좀 알아볼까요? 올 초에 굉장히 뭐 다 충격적인 사건이긴 한데 예, 아파트에서 그 인근 주민들을 그 무차별하게 살해를 했던 뭐 안인득이라든가 예. 아닌 듯. 예. 예, 그리고 전 남편을 살해를 한 후에 네. 또 역시 사체를 훼손하고 예. 더군다나 이 사체는 지금 찾지도 못하게 만든 고의적이라든가 예, 예. 뭐 또 작년에는 또 뭐 어금니 아빠라고 불렸죠. 네. 그 이영학이라든가 이영학. 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상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경찰은 계속해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경찰 수사 어떤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일단 정신병력 조사를 한다니까 이 부분 봐야겠고요. 지금 일방적인 진술인데 그 피해자가 마치 이런 어떤 범죄를 초래한 것처럼 뭐 예. 시비를 걸었다, 뭐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일방적인 진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CCTV도 다 지금 파기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예. 피의자가 파기해가지고 당시 범행 현장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발적 범죄인지 예. 아니면은 계획적인 굉장히 계획적 건지. 범죄인지도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자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양형에서 좀 법원에서 약간은 좀 관대하게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지금 자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성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피해자는 지금 반성은 없습니다. 기색이 없죠. 예,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면 양형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과연 예. 이 피의자가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 대상이 아닌가 예. 봅니다. 양형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살인에 사체 훼손에 유기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보통 사체 훼손을 하고 유기를 하게 되면요. 일반 살인, 예를 들면 살인을 한 다음에 예. 사체를 훼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도망치는 피의자랑 예. 살해를 한 다음에 사체를 훼손하고 뭐 이 사건처럼 뭐 강에다 버린다든가 예. 고의정처럼 아예 못 찾게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더 죄질을 안 좋게 봐서 예. 양형을 더 무겁게 판단합니다. 더 무겁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시고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일단 다뤄봤습니다. 이 피의자와 관련된 신상 공개 여부는 앞으로 결정이 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도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군부대에서 사용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예, 확인이 예. 됐습니다. 예, 근데 군은 지금 피해를 본 사안이 없다. 군 입장에서는 군 피해는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졌을 때 예. 사실은 군부대 내에서 예. 특히 이제 군대 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예. 네. 그게 지금 10여 년 동안 예.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된 것으로 좀 특조위는 밝혔고요. 예. 지금 약 800개 이상의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되었고 예. 그중 절반 이상은 뭐 국군 수도병원이라든가 이런 국군 병원에서 이제 사용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 지금 보면 특조위가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로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예, 특조위가 아무래도 군대라는 곳이 그 대외적인 기관이 이제 예. 조사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기관이고요. 군대라는 곳이. 네네. 그래서 그 특조위가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이제 피해 어떤 사례, 그러니까 제대 군인들이죠. 예. 예비역들한테도 이제 피해 사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특조위에서는 지금 앞으로 그 당시 2000년에서 2011년까지 특히 이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뭐 그 당시 군인들이라든가 예.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다. 아마 더더욱 많은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일종의 그러니까 봅니다. 추적 조사를 해 보면 피해자가 더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네. 특조위에서 현재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향후에 어떤 점들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까요? 네. 지금 군대 관련자들 대상으로 아마 그 당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습기 살균제가 지금 800개로 알려졌지만은 예. 그 당시 이제 전 부대 내에서 어느 정도로 좀 사용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피해 사례가 과연 그 당시 군인들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이 부분도 이제 확인돼야 될 거고 예. 아마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해 신고를 받는 건데 예. 피해 신고를 이제 특조위가 어느 정도 계속 받는다면서요? 뭐 지금은 특조위가 이제 피해 사례 받는 것은 예. 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예, 예. 근데 이 특조위가 뭐 영구히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네네. 그 군대 내에서 별도의 어떤 피해 신고센터라든가 예. 이것을 아마 군대 내에서 좀 만들 걸 권고할 겁니다. 그럼 군대에서 그 접수를 받는 그 예. 당시 왜냐하면 10년 동안이면요. 네. 그 굉장히 많은 그 당시 현역 군인들이 그 군대에 복무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 당시 본인은 이게 지금 뭐 단지 폐해가 안 좋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질병인 건지 예. 아니면 그 당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 질병인 건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당시 그래서 특히 10년 동안 근무했던 군인들이 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예. 좀 피해가 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피해 보상도 예. 좀 후발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예, 그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지금 뭐 기간도 10년이라고 하니까요. 아마도 뭐 제대 이후에 지금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있는 당시 군인들이 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미 가습기 특별법이 지금 현재 시행돼서 네. 이제 옥시 관련된 가습기 그 살균제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사실 근무하다가 진짜로 이 가습기 살균제에서 피해를 본 것이라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뿐이고 또 일반 국민들과 형평상 당연히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가습기 특별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에 과연 이제 군인들도 포함될 것인지 예. 지금 현재는 그 제품, 예. 제품 사용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제 보상해 주는 건데요. 예. 이 법을 좀 개정을 해서 그 군인들도 예.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되고 제품도 예. 지금 뭐 애경 관련돼서는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피해 제품도 더 확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예. 아무쪼록 온당한 절차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곧 이제 경찰이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이 된다면 언제쯤 될지 그리고 공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미 그 YG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소위 이제 강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네. 보통은 이제 곧바로 그 대표 이제 양현석이죠. 바로 이제 소환하기보다는 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압수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조사한 그건 보통 한 1, 2주일 이상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이달 말 적어도 추석 전에는 그 소환을 하지 않을까. 소환도 이제 공개 소환하는 것이 그 기존의 뭐 승리라든가 관련 연예인들과 형평 관계상 공개 소환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YG 엔터테인먼트 양 전 대표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뭐 저희는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만 압수물 가운데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결정적인 것들을 좀 찾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경찰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성매매 알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도박했고 예. 해외 도박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환치기죠. 환치기를 통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그 돈이 그 수억 원에 지금 해당된다고 지금 경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예. 이 돈이 회사 돈으로 아니냐? 회사 돈이라면은 예. 또 업무상 횡령까지 연결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 거래 내역이라든가 예. 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향후 조사는 뭐 횡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환치기 수법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보면 될까요? 그 과거에도 그 이런 회사 대표들이 해외에서 이제 거액의 돈을 이제 도박하다가 특히 이제 상습 도박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간혹 그런 경우에 상습 도박으로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상습 도박은 법에서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3년 이하밖에 안 되게 해서 예. 대부분이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예. 네. 사실은 그 돈의 출처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도박 한 개만 준 게 아니라 그 돈이 회사 돈이고 예. 그리고 외국에서 그런 어떤 거액의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예. 그럼 국내 돈을 소위 환치기로 이전받은 거 아니냐. 네네. 그럼 법이 사실 회사 돈이라고 하면은 이게 업무상 횡령이 굉장히 죄형이 커집니다. 이게 양형이.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도박만 볼 것이 아니라 예. 돈의 출처와 돈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